정부 발표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또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는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서 이제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놨고 네. 이 당시에 이 주택 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뛸 때마다 수도권에만 집을 짓지 말고 서울 도심의 집을, 즉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규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추가해서 이 집값 안정의 쐐기를 받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강남보다는 강북, 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좀 힘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이 도심 유휴지 개발이 포함됐다는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이번 공급 대책이 이전 대책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이 강북 재개발에 대해선 공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면 거기에 준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나아가 유유지 개발을 구체화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서울 시내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데요. 현재 부지 소유자는 코레일입니다.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면서 이번에 본격적인 개발 물꼬가 트인 겁니다. 이번 개발로 8,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 중 5,000여 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방안이 거론돼서 향후 서울 지역 최대 청약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결국은 집값 안정이 지금 목표인데 시장에는 오늘 나온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렇게 이 정부가 밝힌 방안대로라면 2023년부터 매년 25만 가구 이상이 이 주택 공급이 수도권 중심으로 쏟아질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이 7만 가구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데요. 이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안정화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개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이익 환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